강원도 강릉과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39세대, 총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산불,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천과 부산에서 카약을 타던 사람들이 긴급구조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상 레저 활동, 그 안전수칙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점심시간 맛있는 식사 주문하셨습니까? 식사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구조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정씨, 지난주 목요일에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거 잘 봤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소방관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랑 감동도 함께 들고 웃음도 가득하더라고요. 네, 보셨군요. 네. 제가 지난주에 JTBC 잡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소방관 10명이 때로 나와가지고 뭐 화재 구조 구급팀 또 저를 포함한 행정직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소방관에 대한 직업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토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소방관을 준비하는 분들, 꿈을 꾸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번에는 네. 저희 해양경찰 특집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잡스 담당자분들이 보신다면 보고 해양경찰분도 섭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긴급구조 소식은 얼마 전 있었던 강원도 산불 이야기죠? 네, 5월 6일에 강원도 삼척과 강릉 그리고 경북 상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불 소식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상북도 상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지자체 공무원, 군인 등 많은 인력과 헬기 등이 동원됐지만 산불은 3일이 지난 5월 9일이 되어서야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산림이 소실됐고 안타깝게도 진화 과정 중에 산림청 헬기 정비사와 불길을 피하던 등산객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와 함께 85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산불. 특히 건조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안전을 지켜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 화재 진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출동하셨던 강원소방본부 오성환 소방경님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소방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산불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으셨어요? 먼저 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 산불 발생 시에 그 소방의 임무가 그 산불로부터 민가나 시설물 보호에 있는데 그 산간 지역에 있는 민가 인근까지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 점이 가장 힘들었고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소형 산불 진화차를 각 지역 의용 소방대에 점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평소에는 산불 감시 활동을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차와 소형 산불 진화차가 소방서의 기본 진화대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산불이 다른 산불에 비해 진화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으로는 당시 이제 기상 조건을 봐야 되는데 당시 날씨가 맑았고 그 바람은 그 남서풍이 한 4.4m/s로 불었고요. 즉 습도가 25% 정도로 해서 아주 건조한 날씨여서 산불 확산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불을 일어나지 않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국민들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네. 산불 발생 시에 우선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아직 크게 번지지 않았다면 그 솔가지나 잎이 많은 나무까지 외투를 벗어서 진화를 시도하고요. 특히 산불 진화 시에는 그 소화기 사용법과 마찬가지로 그 바람을 등지고 진화를 해야 하겠고 불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시에는 가능한 나무가 적은 계곡이나 바위 쪽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 현재 그 감시 인원 증원과 그 골든타임 내 초기 출동 진화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불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감시 요원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봄, 가을철 산불 대책 기간만이라도 야간 감시 인원까지도 늘려서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산불은 네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산불은 그 골든 타임이 이제 3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초기 발견과 함께 30분 이내에 방수가 될 수 있는 출동 체계를 마련한다면 그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소방관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청이나 지자체, 군인, 경찰, 소방 등이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산불로부터 인명 피해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소중한 산림과 민가 등 시설물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립돼서 앞으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환 소방경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을 직접 보니 산불의 위력이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산불 예방 및 대처법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산불 예방 및 대처법. 네. 네, 아까 종일 씨가 말한 대로 산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 산에 갈 때는 라이터나 성냥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등산로 입구에 보면은 인화 물질 보관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면 산행 전에 보관함에 꼭 보관 후에 산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산행 갈 때 봤었는데 가시면서 유심히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만약 산불을 목격하셨다면은 즉시 119와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안전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건지 볼까요? 또. 네, 초기에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면 산에서는 소화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입고 있는 외투를 이용해서 그 불이 난 데를 두드리거나 덮어서 산불을 진화를 해야겠습니다. 네, 빠른 신고와 함께 초기에 진화가 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네, 만약에 산불이 확산되어서 대피령이 발령되면 안내방송 등을 잘 청취하시고요. 신속히 지시에 따라 산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나 넓은 공터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산불 예방 및 대처법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역시 요즘 같은 시기에 바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소식입니다. 바로 수상 레저 활동 중 일어난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4일 부산 감천항 근처 바다에 빠진 사람을 해경이 긴급히 구조해냅니다. 높은 파도에 카약이 전복돼 바다에 빠진 것인데요. 다행히 물에 빠진 2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한편 13일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도 카약을 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카약 운항 중 강한 조류를 만나 힘이 빠져 어려움을 겪다가 주변 해변으로 대피 후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어선의 협조로 해경에 안전하게 구조되었는데요. 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해상 기상 정보를 사전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해상에서는 카약 같은 수상 레저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수상 오토바이나 세일링 요트 등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 출동했던 영흥해경안전센터 박병훈 경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훈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흥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평소 수상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인가요? 예. 이곳은 날씨가 이제 여름의 계절로 다가오면서
그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는 등 인근 해역에는 그 주말 평균 30여 척, 약 한 200여 명이 레저 활동을 하고 있어 비상 상황 대비 구조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조류에 휩쓸려서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구조할 당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그 구조 당시 카약은 강풍과 그 높은 파도로 인해서 조류에 밀려 떠다니다 그 주변에 보이는 무인섬으로 사력을 다해 이동한 후에 우리 해경으로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요구자조의 그 위치는 주변 수심이 매우 낮아서 우리 경비함정이 접근이 불가했고 또한 기상이 안 좋아서 조업하는 어선조차 없어서 어선 수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인근에 그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어선을 즉시 협조해서 경찰관 2명이 편승해서 그 구조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 해역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몇 가지 그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레저 카약, 소형 레저 보트 등 근거리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인천 해역은 조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조류가 상당히 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출항 전에 우리 해경센터를 방문하셔서 기상 정보를 꼭 확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 시 제일 중요한 요구자조의 통신과 그 위치 식별입니다. 그러므로 해상에서의 레저객들은 예비 배터리와 해상에서의 그 위도 경도를 나타내주는 해로드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고를 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상의 날씨는 여름에도 매우 춥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다의 조류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특히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네. 수상 레저 활동 안전수칙 또 종일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듣겠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 안전수칙 첫 번째는 안전 장비의 착용입니다.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명조끼나 구명 슈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안전 수칙이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잘 안 뜯어지네요. 네, 잘 안 뜯어지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거 방송사고. 잠깐만요. 어머, 너무 잘 안 뜯어지네요. 네, 이거 너무 접착력이 강해가지고요. 네. 네, 그냥 말씀으로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네, 뜯고 있을게요. 활동 전에 반드시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신속히 입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벌써 읽으셨나요? 네. 네. 자, 이번 세 번째는 제가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수상 레저 사고의 약 80% 정도가 기관 고장 등 단순 표류 사고입니다. 네. 따라서 출항하기 전에 배터리나 연료 등 기구 점검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번 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네. 만약 원거리로 출항을 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사전에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야간 운항을 대비한 안전운항 장비도 반드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쯤이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나왔을 텐데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또 긴급 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TV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급 구조 화이팅!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